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이제 평균 그 1.9명인데 이 개인정보 보호만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구나 재직 기간을 봤더니 그러니까 1년 미만이 34.2%, 2년 미만이 56.3%니까 대부분이 그냥 잠깐 근무하다 또 이동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이 있어서 기획처도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요를 좀 충분히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도 적극 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청도 사실은 여기 관련이 좀 있는데 데이터청 어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데이터청도 네. 지금 이 데이터청이 지금 통계청을 이제 확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 업무에 좀 중심이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데이터처로 만든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통계보다 더 키우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이름도 그래 바꾸고 저 부처의 위상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관리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위원회하고 데이터처는 좀 더 다르니까 집행부서고 그 집행부서가 어떻게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활용할 건지 등등도 주도해서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주로 보안보다는 활용에 중점이 가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처청의 데이터 개인정보 담당자와 사실은 데이터 담당은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현재 그 개인정보 담당하고 그리고 정보보호 담당, 즉 보안 담당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조직 같은 네. 경우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활용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사실 활용과 보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각 부처청의 이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순환보직으로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실제 일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데이터처에서 고민을 좀 하든지 각 부처청이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서 그냥 순환보직 하다가 왔다가 그냥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업무로 가버리거나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데이터처도 하시고 이거는 행안부도 좀. 저희 행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데이터 관리는 각 부처에서 CDO, 네. Chief Data Officer를 각 부처의 차관이 담당. 그 차관의 사실 그게 그냥 일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차관의 업무에는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뭐 전담관들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PO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51개 부처 96명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인력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뭔 일만 생기면 자꾸 인력 증원 해가지고 전담 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끝이 없고요. 기존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종 데이터 관리 책임자 CDO는 누구예요?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데이터처장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처장이 그 장관들보다 직급이 좀 낮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설이 있던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업무는 예. 업무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관리하는 인력을 당연히 그 각 부처마다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각 부처가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는 AI용 데이터로 이전에 있던 행정자료나 정책 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위한 지금 선도 모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도 모델을 하나를 잡고 그걸 각 부처에 확산시켜서 각 부처의 AI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때 그때 각 부처의 CDO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 네.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총리, 사실 과기부의 이 데이터 문제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데이터가 그 AI의 핵심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데이터처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쪽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킹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최근에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굉장히 어떤 공격과 방어에서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체계를 완전 무력화시킬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고 뭐 이런 저희가 기존에도 정보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ISMS, IMSP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이 인증 체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가 지금은 이제 이런 관리 체계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이 정보보호 체계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과기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예, 하세요. 네, 저희 개인정보위와 데이터 네. 저와 잘 협업해서 잘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인데 뭐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 과기부 얘기일 것 같은데.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통해서 지금 개보이나 그러십시오. 데이터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얘기만 하고 진척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한 말씀만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침해라는 부분이 사실 영역이 또 매우 큽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동의 없는 수집이라든지 목적의 사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엔 개인정보를 보호만 바라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활용의 다른 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거를 활용을 전제로 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개인정보가 아직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개인정보위가 그걸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안전한 혁신이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하세요. 네. 네. 네.